반갑습니다. 우씨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잡으로 혹시 이런 거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케터가 아닌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하루에 적게는 3, 4건, 많게는 10건 이렇게 쪽지가 옵니다. 메일이 올 때도 있고요, 댓글도 올 때도 있고요, 안부글에 글을 남길 때도 있고요. 요렇게 남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글을 줄 테니 너는 복분만 하면 돼. 그러면 건당 2만원에서 3만원, 뭐 어떤 분들은 4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돈을 주겠다. 제가 본 것 중에 5만원이 맥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 있고요. 알바 천국에 블로그 포스팅 알바라고 검색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몇 업체들의 조건들을 봤더니 2016년 이전에 글을 쓰고 대략 20개 이상 포스팅을 작성을 하면 내가 건당 2만원에서 3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 주겠다. 이 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 블로그 활동을 한 사람들 글 주면 내가 포스팅 알바를 해주겠다. 여기도 보시면 2017년 이전에 블로그 포스팅 20개 이상 작성한 부문은 노출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블로그 포스팅 알바가 이게 할만한가 할만하지 않은가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6개의 키워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C랭크는 현재 네이버 블로그 노출 알고리즘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알고리즘입니다. 약간 C랭크는 이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큰 가중치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저것 짬뽕으로 쓰는 블로그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잘 운영되는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오래된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앞에 이미지에서 보여드렸지만 2015년 이전에 만들 거다, 2016년 이전에 만들 거다, 2017년 이전에 만든 이런 블로그를 찾는 이유는 바로 C랭크의 오래된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요 생성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이전에 만든 블로그들이 일반적으로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요거를 찾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통 우리가 블로그 광고 대행 업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업체에서는 요런 블로그를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없다면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2018년, 2019년, 2020년 이때 만든 블로그는 노출이 잘 안 되냐? 노출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런 개념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블로그는 방문자가 1000명이야. 이 블로그는 방문자가 500명이야. 그러면 어느 블로그가 더 좋아 보입니까? 당연히 1000명의 블로그가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노출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이 방문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자가 1000명이지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노출을 못 시킨다면 이 블로그는 마케팅적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방문자가 적지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블로그는 마케팅적인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데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 블로그에 썼는데 상위 노출 시켰어. 근데 방문자는 200명밖에 안 돼 라고 한다면 내 블로그는 내가 원하는 디지털 마케팅을 노출시켰으니까 굉장히 인기 있고 가치가 있는 블로그인 거죠. 반면에 호주 날씨, 여름철 자동차 관리 방법 뭐 이런 짬뽕 게시글만 쓰다가 디지털 마케팅을 썼어. 근데 방문자는 1000명, 2000명이 넘지만 디지털 마케팅을 상위 노출 못해 라고 한다면 이놈은 마케팅적으로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광고 대행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블로거를 운영하시는 기업이나 일반인들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어서 열심히 운영합니다. 방문자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부르는 비즈니스 키워드 혹은 C랭크 키워드 혹은 최적화 키워드, 이런 인기 있고 중요한 키워드들을 상위 노출 잡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이런 애들이다. 셀프모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보시면 제가 홍대 맛집을 검색했거든요.
생성일 한번 봅시다. 아무리 최근에 만든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2015년이 가장 최근에 만든 블로그이고요. 다 이전에 만들었습니다. 요 게시글 공인중개사이거든요. 생성일 보십시오. 2014년 이후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닭요리 검색했더니 보시면 아시죠? 최근에 만든 블로그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아무리 최근 거 만들어도 중요한 게시글에 노출이 안 돼. 그래서 대행사들이 이거 만드는 거 포기하겠다. 일부 기업에서도 야 이거 우리가 100번 1000번 만들어도 안 되구나 라고 해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찾아보자. 분명히 사람들 중에 2015, 16, 17년도에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블로그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만드는 거 포기, 찾기 시작. 이렇게 해서 자꾸 아까 전과 같은 쪽지 보내고 알바 청구해서 모집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니네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만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 내가 잘 아니. 너는 복분만 해. 내가 최적화된 글을 줄게. 이때 제목에 키워드 어떻게 들어가고 본문에 이미지 몇 개 들어가고 그리고 본문에 키워드 어떻게 되고 본문의 길이는 어떻게 하고 뭐 링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싹 세팅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포스팅을 하게 되고 노출 여부에 관계없이 돈을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붙을 실행하고 돈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복붙하라고 준 글의 컨텐츠가 좋을까요? 물론 좋은 글 준다고 하겠지만 대행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직접 모두 작성을 해서 줬을까요? 라는 부분에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사실 네이버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직접 사람이 체험을 하고 직접 사람이 글을 쓰고 직접 사람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네이버는 지금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대행사에서 주는 글들이 과연 네이버가 원하는 이 방향에 맞을까라고 봤을 때 맞지 않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이 복붙해서 쓰는 글 중에 이미 이전에 작성했던 글을 약간 수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대행사에서 받은 이미지가 이미지 세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미 네이버에 썼지만 뭔가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인 양 여러분한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은 종국에는 네이버에게 걸리게 되는 거죠. 네이버에 서치앤테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다양한 네이버의 알고리즘 관련된 설명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날 쓴 글인데요.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거 있죠. 제 블로그에 업체 광고를 올려주고 손해를 봤어요 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블로그 포스팅 알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는 이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네 블로그에 광고 대행사의 글들을 올리게 되면은 넌 검색에서 결국 제재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한 번 받은 페널티는 회복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소중하게 키워온 개인 공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만 채널을 키워가라. 요는 야 요즘 요런 애들만 노출이 잘 되는데 네가 복붙해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블로그를 죽일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반론은 가능하겠죠.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만약에 업체에서 진짜 체험을 해서 진짜 좋은 글을 진짜 정성 들여서 줘서 나한테 줬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없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글의 퀄리티 자체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이런 방식으로 나쁜 글들이 계속 만들어지니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너 포스팅 알바하면 네 거 죽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소중한 키워드가 최적화되었다라고 하는 질 낮은 글을 포스팅하면서 결국에는 검색에서 제외되는 저품질이 될 수 있더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날려버린 거죠. 다이아몬드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쪽지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좋은 글일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좋은 블로그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블로그를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이걸로 애드 포스트라던가 아니면 진짜 후기를 쓰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이버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실 수 있지만 그냥
광고 대행사가 준 복붙 이거 쓰다가 보면 이 다이아몬드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 16, 17 요때 만든 블로그가 노출이 잘 돼.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알고리즘이 이전의 블로그만 노출이 잘 됩니다. 아무리 최근에 만든 블로그에 좋은 글 써도 인기 키워드를 잡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함부로 낭비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블로거의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마케터의 입장에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C랭크 때문에 요때 블로그가 아니면 노출이 잘 안 돼. 아무리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해봤자 노출을 못 시켜.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노출 잘 된 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글을 주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대충대충 빨리빨리 내 홈페이지나 내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글을 작성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질 낮은 글을 쓸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서 블로거들에게 막 뿌려요. 그럼 블로거들이 쓰면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광고 효과를 얻는 건데 그 과정에서 블로거들이 죽어. 상관이 있습니까? 블로그 마케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나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노출의 효과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저품질로 죽었어. 노출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로그 포스팅 알바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글 하나에 2만원, 3만원 밖에 안 해. 대충 글 써서 주면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완전 좋은 거죠. 이분들 죽었어? 딴 사람 찾으면 돼. 이분들 죽어서 딴 사람 찾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블로그 포스팅 알바가 나쁘지 않다. C랭크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블로거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숫자 마케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